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데이지 꽃 그림을 펜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따야겠죠, 먼저. 스케치가 끝난 다음에는 라인을 따야 되는데, 자, 따려고 봤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딱 봐도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그려보는 거를 제일 추천을 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알갱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알갱이 하나를 똑 떼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구멍이 난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 끄트머리 요 사이에서 요 구멍, 별 모양의 구멍 사이에서 뭔가 뽀글뽀글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꽃가루인지 뭔지 요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요 한 칸 한 칸 우리 칸 나눠놨잖아요. 요 한 칸 한 칸에다가 다 그려주면 아주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초보일수록 많은 것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좀 이거 생략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잘 하고 난 뒤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일단 성실하게 그려보는 걸로. 그리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성실하게 그리려면 이건 손을 많이 댄다는 얘기예요. 그쵸? 손을 많이 댄다는 얘기는 명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고유 명도를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얀색보다는 진하고 초록색보다는 연한 톤이 나와야 돼요. 여기 노란 부분에는. 그쵸? 근데 여기 손을 성실하게 그린다고 많은 것을 묘사하다 보면 선의 개수가 늘어나고, 선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명도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하면 사실 단순화해서 대충 그리는 게 요 명도 지키기에는 더 좋은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은 연습 삼아 묘사력도 키워보고 좀 펜의 그 예리한 맛을 살려서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그리는 거, 요런 맛을 한번 느껴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명도가 노란색의 명도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저번에 칸 나눠 놓은 거 자체도 사실 실물보다 훨씬 좀 크게 넣어 놓긴 했어요. 한 칸을 얘 실제 한 덩어리보다 좀 크게 나눠 놨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묘사를 하려면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대로 그리려면 요거 한 덩어리가 한 요만하거든요. 그럼 요거 안에다가 별 나누고 위에 꽃가루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형태가 눈에 안 들어올 만큼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크게 그려놨단 말이죠. 이제 응용을 한 거죠.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그냥 뿔 모양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놨어요. 그냥 여기는 즉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뿔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놨고, 자, 아예 납작한 부분하고 여기 아예 보글보글한 부분하고 사이에 얘네를 연결시켜주는 둘의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중간 정도의 살짝 덜 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로 먼저 연결을 좀 시켜줄게요. 얘네들은 스케치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는 바로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스케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판한 애들이랑 핀 애들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은 어색하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조금 얘네들의 중간 느낌의 어떤 개체들을 사이사이 섞어주는 건 거죠. 이게 좀 제가 입시할 때, 학생 때는 이런 거를 뭐 물성 변환이라는 비슷한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뭐 이게
뭐 시작 부분은 이게 뭐 물이었는데 뭐 이게 점점 물성이 변해가지고 다른 질감의 어떤 거, 뭐 불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로 점점점 바뀌게끔 뭐 표현하는 거 물성 변환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판판한 애들이었는데 일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점점 피어있는 애들로 바뀌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아직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이. 어쨌든 그리고 꽃가루 같이 뭔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밥풀 묻히고 먹는 애기 같이. 여기도 이걸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조금 더 이거를 이 구멍 뚫는 거를요, 우리가 뭐 투시선까지 다 그려가면서 이거를 얘네 별 모양을 맞춰줄 수는 없지만 투시선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은 내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요 계란 같은 가운데 요 꽃술 부분에요, 이 작은 덩어리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꽂혀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달려있는 각도가. 그러면은 요 끝에 뚫린 구멍도 내가 여기서 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에는 뚫려있는 구멍은 조금 정면 가까이 보일 거고, 여기 뚫려있는 애는 거의 위쪽이 많이 보일 거고, 점점 이렇게 밑으로 돌아갈수록 구멍이 만약 별 모양 구멍이면 절반 이상만 보이고 이하는 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쵸? 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내주면 좋겠죠.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는 얘네가 그 사이 구멍 따라 주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주름의 엠보싱도 조금씩 살려주면 조금 더 신경 썼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겠죠? 이게 그림이 신경 쓴 건 쓴 대로 다 티가 나고 안 쓴 건 안 쓴 대로 티가 다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때 표현하는 게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게 소용없는 짓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마시고 성실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규칙적이면 좀 공장에서 나온 애들 같겠죠? 그러니까 좀 뭐 많이 이상하게 생긴 애들도 중간중간 하나 섞어 넣어줘야 돼요. 좀 많이 주름진 애들이라든지 좀 많이 좀 넓적한 애라든지, 사실 제가 그냥 제 멋대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찾아서 뭐 얘네의 자글자글한 애의 개수와 제 거의 자글자글한 애들의 개수는 다르지만 그래도 계속 자료를 참고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요런 거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쪽쯤에는 이쪽 방향 이런 기울기로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있다는 거. 그렇게 그릴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화를 많이 시켜서 고유명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그렸겠죠. 관찰을 해서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묘사를 해줄 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많이 들여다보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저도 이렇게 연구하고 좀 묘사력이나 표현력 같은 걸 키워보자 라면서 그리는 날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좀 그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좋아하는 거, 내 스타일로 좀 쉬듯이 놀듯이 한번 그려보자 이런 날도 있고요. 힐링용 그림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날도 있고, 좀 아주 난생 처음 그려보는 그런 것도 도전해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초보 단계에서 궁극적인 주된 목적은 학습이겠죠. 그리고 스킬 향상 이런 거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오늘은 어떤 거를 가져갈지, 뭐 묘사력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내가 오늘은 좀 명도 단계를 좀 끝장내고 싶다. 뭐 명도를 뭐 5만 가지 명도를 다 내고 싶다라든지, 어쨌든 그날의 목표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림 한 장을 운영을 해 나가는 거를 해보시는 게 그냥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그림이 되게 힘들었을 때, 어릴 때가 그림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그림을 하긴 했어요, 왠지.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미술학원 가기도 싫고 힘들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목적 없이 가서 그림 그리니까 그냥 뭔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매너리즘이 왔달까요? 그냥 하는 일 맨날 하는 것 같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선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별로 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또 계속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리니까 또 그림이 또 성장하는 날이 또 오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게 조금,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멘탈이. 개체마다 지금 라인은 다 땄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사이 명암을 좀 넣으려고 해요. 근데 아까 뭐 분명히 까매질 건데 왜 굳이 명암을 더 넣냐면요, 얘네 사이사이에 틈이 좀 긴 데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명암이 물리적으로 지는 데라서 어쩔 수 없이 명암을 넣어줘야 돼요. 얘는 생략하고 싶다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명암을 좀 채워 넣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가벼운 느낌으로 넣을게요. 최대한 좀 살살살 이렇게 좀 스치듯이 펜을 쓰시면서, 이렇게 스치듯이 쓰면은 또 연하게, 아주 조금이라도 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치듯이 싹싹싹싹 조금 이렇게 빈대 채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납작한 부분 이제 할게요. 여기는 쉽죠? 여기는 그냥 세모나게 생긴 거기 때문에 전에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요 칸 안에다가 옥수수 알갱이처럼 세모난 애들을 채워주시면 간단하게 여기 안쪽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채워볼게요. 이쪽이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좀 톡톡톡 만져줘야 될 것 같아요. 톡톡. 자, 여기 너무 제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부분이라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옥수수들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명암 톡톡톡 만지는 거는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톡톡톡 만지면 얘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 라인이 남잖아요. 그래서 얘 형태는 해치지 않으면서 명암을 조금 넣을 수 있어요. 너무 조그만 부분이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축약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만져주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운데 꽃술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뭐 꽃술 했으면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으니까 나머지는 잘 할 수 있겠죠, 손쉽게. 근데 또 잊어버릴까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외곽선은 우리 어디였죠? 형태의 아웃라인, 형태가 끝나는 부분만 외곽선을 따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기 주름이 많잖아요. 이 주름 다 라인 하나하나 이렇게 긋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름이라고 홈이 깊은 곳은 제가 스케치로 표시를 이렇게 해뒀어요. 근데 이거를 라인으로,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딴다는 거는 칼같이 잘리게 만들고 싶다는 건데, 꽃에서 칼같이 잘리게 표현해야 할 부분은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단 형태가 진짜로 끝나는 부분만 다 따놓고, 혹여나 좀 깨끗하게 잘린 부분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때 따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다 주름은 좀 뒤로 밀어놓고 형태의 아웃라인만 따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실 때 이렇게 이거는 온라인 수업보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더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오늘 또 혼낼 거리 하나 또 챙겨가지고 왔는데, 저 왜 이렇게 주변에서 학생들을 혼내면서 가르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아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 나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예를 들면, 선생님 꽃잎 그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인체 그리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곤란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나중에 막히는 구간이 금세 올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뭐 꽃잎 그리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주로 꽃잎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말씀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세상 모든 만물에 그리는 법을 따로따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모를 그리는 법보다 좀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잎 그리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꽃잎을 그렸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걸 보잖아요. 그 어려운 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꽃잎 그리는 법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세상에 없죠.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림은 자기가 보고 관찰하고 느끼는 대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접근하고 계시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앞으로 그림 생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꽃잎 그릴 때 어려운 점이 뭔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꽃잎 곡선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살려야 하나요? 라든지 아니면은 꽃잎을 명암을 부드럽게 주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뭐 부드럽게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의 것을 좀 큰 분류로 물어보시면, 그러면 앞으로 부드러운 물체를 꽃잎을 통해서 다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곡선 같은 문제도 앞으로 곡선적인 물체도 꽃잎을 그리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겠죠. 그렇게 크게 접근을 하면. 근데 꽃잎 그리는 법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렇죠, 훨씬 이제 좁은 견문을 가지고 사물을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아니 이게 아침 먹고 땡이 사람 다 망친 것 같아. 옛날에 그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이런 애기들 놀이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거를 그려보면, 그 노래대로 그려보면 갑자기 해골이 뿅 하고 나타나요. 어릴 때 그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재밌는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어린이들이 해골 그리는 법이라고 이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는 법칙이 있구나. 아침 먹고 땡하고 점심 먹고 땡하고 창문을 열면은 해골을 그릴 수 있구나. 이걸 터득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사람 다 망쳐놨어. 탐구 정신을 아주 몰살시켰어요. 그게. 자, 이렇게 라인을 땄어요. 우리 이제 한 송이만 여러분한테 재빠르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송이만 우리 같이 해보고, 이제 요거만 좀 일부 지워볼게요. 여기 된 것만, 첫 번째 것만. 자, 이렇게 살짝 지워봤어요. 여기는 제가 모르고 지웠는데 주름 보려면은 아직 지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지워봤는데 이게 지워보니까 여기 비었죠? 여기 잘못 좀 빼먹고, 이게 스케치를 지워보면 이런 부분이 꼭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밝게 남기려다 보니까 남겼는데, 여기가 너무 다른 부분이 좀 치밀하게 성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너무 텅텅 퀄리티가 좀 비어 보여요. 저는 이런 그 느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까지 이거를 만져가지고 좀 분위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줄게요. 근데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는 다른 데에 있는 선 느낌을 여기다가 조금 추가를 해주면은 한 세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다가 명암을 좀 넣어줄게요.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또 어떤 분은 뭐 명도를 더 중시하시는 분이면은 아까 그대로 최대한 좀 남기려고 하겠죠. 저는 밸런스형이기 때문에 명도는 최대한 살리면서 분위기는 또 좀 맞춰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페나는
한번 만지면 좀 이게 한없이 손을 계속 파게 되는, 계속 만지게 되는 그 마력이 있어요. 중독된 것처럼 그만두질 못하고 계속 막 헛손질이 허용이 많이 안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토끼 놓치지 않도록 계속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우리 처음에 스케치했던 소용돌이 방향 있잖아요. 바람개비 방향으로 칸 쳐가지고 얘네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선을 다시 조금씩 넣고 있거든요. 그 방향대로. 왜냐면 좀 이제 많이 만지다 보니 그 정렬 딱딱 맞는 그 맛이 좀 사라졌죠. 너무 프리하게 제가 이거를 명암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 라인이 좀 뭉개진 것 같아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댔어요? 인위적인 선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 방향대로 조금 라인을 추가를 해가지고 바람개비 모양이 언뜻 보이게, 언뜻 더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진해지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보완을 하고 이제 꽃잎을 그릴 건데, 꽃잎 명암 넣을 건데, 우리 꽃잎이 제일 밝은 부분이니까요, 최소한으로 넣어야겠죠. 근데 최소한의 단위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한 2배, 3배는 더 최소한으로 넣어야 돼요. 진짜 조금 톡톡톡 만진다는 느낌으로 넣어야지 얘네가 타지 않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꽃잎 명암 어떻게 넣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자연물을 그 펜선 넣는 방향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드라는 개념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물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꽃잎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요철이 있으니까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쓰면 얘 볼륨감을 잘 살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 데모를 한번 여기다 해보면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펜선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이렇게 빽빽하게 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까매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일부분만 톡톡톡톡 만져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면 까만 느낌이 나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이 방향 선도 필요하면 써주고 요 방향 선도 필요하면 써주는데, 저는 주로 그 볼륨감을 살리는 걸 좀 위주로 해가지고 요 가로 방향 말려있는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 요거를 좀 톡톡톡톡 얹을게요. 이런 주름 살려주는 선. 그리고 필요하면 뭐 이쪽 방향으로 선을 써도 되겠죠. 여기 그 자료를 잘 보면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뻗어나가는 식의 주름선이 조금 많이 보이는 편이라서 입구 쪽은 이렇게 좀 요 방향을 선을 쓰고, 끝부분은 볼륨을 살려주는 요런 선을 써주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선이든 지금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계속 상황을, 톤을 잘 지켜보면서 개수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네 뒤에 있는 애들이죠. 얘네는 뒤로 물러나라고 그냥 얘네보다
밋밋하게 그려줄 거예요. 밋밋하게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사선으로 약간 빗금 치듯이 그냥 뒤로 빠지게끔 이렇게 심심하게 그려주는 거죠. 눈이 잘 안 가게끔 심심하게 이렇게 빗금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앞뒤 차이를 내고 싶은데 원래 수채화에서는 색깔이 있으니까 채도를 많이 떨어뜨려서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를 표현을 해요. 공기원근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컬러가 없으니까 선 느낌으로 앞뒤를 좀 구분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볼륨을 좀 많이 살려주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대충 그리는 느낌으로 좀 얌전하게 밋밋하고 재미없게 그리는 걸로 또 공간감 차이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암을 막 넣고 있는데 그러면은 명암은 어디를 넣고 어디를 안 넣어야 되냐 하면 어두운 데는 넣고 밝은 데는 안 넣으면 돼요. 당연한 말이죠. 손을 가다 보면 왠지 계속 손을 대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헤나는 톤을 좀 어디를 생략할지 그거를 잘 봐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 문방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림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나눠져 있고 그 칸에 맞는 칸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거든요. 그 숫자에 맞는 색깔로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게 있어요. 색칠 공부 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에다가 이렇게 여기 할 거야, 여기도 할 거야, 여기도 같은 색인 것 같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칸을 좀 이렇게 칸을 쳐놓고 여기만 펜선 넣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귀찮겠죠? 대충 몇 칸 해보면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귀찮아서 웬만큼 어렵지 않으면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펜선을 넣으면서 그냥 그림 상황을 좀 더 보는 편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빗금 같은 것도 어디에는 넣고 어디에는 안 넣었어요. 여기 지금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요 세로선 있잖아요. 어딘 넣고 어딘 안 넣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세로선이 잘 보이는 데는 넣었고요. 세로선이 잘 안 보이는 데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본인 위주인 거예요. 이게 세로선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면 넣는 거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넣고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자기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취미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뭔가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겠죠. 그게 내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내 눈과 취향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내가 보이는 걸 좀 더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많이 망치는 게 좋겠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정말
100% 글자 그대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꽃잎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았다는 게 개체마다 다 한 번씩 만져줬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으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지워볼게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네요. 자, 이제 톤을 볼게요. 여기가 좀 더 진해 보이고 여기가 좀 더 밝아 보이죠. 그러면은 그럼 잘 된 거고요. 이제 줄기 한번 그려볼게요. 줄기도 한번 그리들 생각을 해볼까요? 자, 원기둥이죠. 결국 보면은 원기둥. 자, 이쪽 방향성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방향성도 있을 거예요. 크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진한 곳이기 때문에 선을 굉장히 촘촘하게 써도 돼요. 개수를 많이 늘려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로를 먼저 넣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볼륨감을 살려주고 싶어서 가로축에 이 동글동글한 볼륨감을 살려주는 선도 좀 넣을게요. 진한 데니까 한없이 진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면 윗부분이 조금 더 진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금 더 손 몇 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줄기까지 이제 1번 꽃은 이제 더 이상 안 만져도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사실 그림을 정모라를 그리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거는 다 배웠어요. 우리가 형태 잡는 법도 투시를 이용해서 배웠고, 그리고 명암 넣는 법도 이제 명도라는 거를 배우면서 배웠죠. 그래서 사실상 더 이상 이론적으로 딱히 크게 말씀드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큰 뿌리를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스케치하고 칠하는 거, 이렇게 두 스텝인데 간단하게 보면 스케치하는 거 배웠고 칠하는 거 배웠으니까 사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산하셔도 좋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론을 막 크게 막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데이지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제부터 스스로 그릴 수 있겠다 싶은 정물 하나하나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뜯어보면서 그리기 수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데이지 그리는 것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던 거지 데이지를 위한 데이지가 아니었죠.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을 실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적용을 실제로 시켜보는 연습, 주의해야 할 것들 뭐 이런 거 있죠. 포인트는 여기는 이거를 신경 쓰면 좀 더 예쁘게 나온다. 이런 것들 짚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나이도 아주 낮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정물 이거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남겨주셔도 되고, 문의를 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수준에 맞는 거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그려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길이도 아마 조금 더 간편해지지 않을까, 짧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힘든 고리는 다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쉬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렸던 그림은 꼭 액자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껴놓으시길 바랍니다.